네, 뉴지스탁 일기예보 이어가겠습니다. 뉴지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최근에 위안화 고시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거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민은행이 고시안 위안화 고시환율은 0.06% 또다시 절하를 했습니다. 물론 절하의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고시환율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7위안대를 넘었어요. 7.0039위안대에 고시가 됐고요. 일단 중국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종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장이 일단 주초보다는 안정을 좀 찾았어요. 네, 어떤 종목들이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지 유니버스 종목들 쭉 볼까요? 네, 지난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장에서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효성입니다. 이번 주 내내 1등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 덕분에 호실적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18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죠. 그와 함께 정배열 전환 후에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바이오를 비롯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르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좀 어찌 보면 재미없는 종목들이 쉬어갈 수는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 기반 종목들 안정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겠고요. DCM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좀 약세고 오히려 역배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도 워낙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그런지 기관들이 꾸준하게 사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은 보통 저점에 많이 사죠. 파트론 같은 경우도 1등 종목에 간간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역시나 역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 수요 증가와 함께 자동차 전장 시장 쪽에서의 성장 사실 모멘텀은 많은데 주가가 그게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글쎄요, 뭐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또 최근에 저점 12,6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정배열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고 계절적으로는 항상 이 3, 4월, 5월까지 오르고 떨어졌다가 9월, 10월쯤에 올랐는데 이 부분은 1, 2개월 정도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ENF 테크놀로지와 모베이스는 좀 이따 보고요. SNK 폴리텍도 지난주부터 1등 종목 계속 나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잘 버텨줬고 동사 같은 경우도 일본 반도체 소재 규제에 따른 국산화 수혜주 중에 하나 있는데 아직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진 않아서 그런지 하락폭도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어제 추천주 좀 이따 보고요. 네. 화요일 추천주죠. 화요일 추천주. 덴티움 같은 경우는 그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으로서 가장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등 고성장을 이어나가면서 우상향 기대되고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역시나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이번 주 내내 나오는데 연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사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빅데이터 사업자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 많이 만나보면 뭐 KT도 그렇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빅데이터 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 규제가 이 완화가 되면은 이런 기업들 상당히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오판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40% 증가했습니다. 실적 증가 원인이라면은 건강기능식품 쪽 매출이 증가하고 코스메슈티컬,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죠. 그쪽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연간 20% 정도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글쎄요,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주가가 저점이어서 그럴까요? 어찌됐건 저점에서 수급이 양호하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링네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주가는 저점에 있습니다.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 5G,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화요일 추천주들 바로 리뷰해 볼게요. SKC 코롱 PI 그리고 또다시 유니버스 종목에 이름 올렸던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두 종목이었어요. SKC 코롱 PI는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점에선 지지를 좀 받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흐름이 꽤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락 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SK시코롱 PI는 반도체 소재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종목 중에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그동안 올랐던 소재주들이 주춤거리지만 SK시코롱 PI는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크게 주춤거리진 않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뭐 갑자기 말을 확 바꿀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매우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일 그런 이런 뭐 무역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분명히 소재주들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SK시코롱 PI 관심 유지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35,500원, 2차 39,000원, 손절가 35,500원 유지하겠고요.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는 어제는 좀 쉬어갔지만 오늘은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가 쉬어갈 때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많은 순매수를 보여서 모멘텀이 여전히 100점을 기록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저점에 있고 또 지금 북한도 미사일을 다시 쏘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도 약간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반등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39,700원, 2차 44,000원, 손절가 33,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시코롱 PI,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두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해봤고요. 오늘 또 두 종목 골라오셨어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다 아까 1등 종목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ENF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제가 최근에 언제 추천드렸나 봤더니 작년 12월에 추천드렸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이면 요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는데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죠. 뭐 박스권이라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승 추세 이탈하고 나서 이제 박스권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현 구간에서는 수급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사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라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한 38% 정도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뉴스플로우 측면에서는 액체 형태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직접 만드는 형태로 이제 소재 국산화를 준비 중에 있어서 지금 한일 그런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재료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2차 전지 재료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리 정도 위치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121선을 지지하는 선에서는 공략이 가능하고요. 이탈한다면 좀 더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300원, 2차는 23,400원, 손절가는 18,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모베이스입니다.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해서 이런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에 대한 또 제재를 가하고 있고 지금 다음 주 중에 구매 금지 발효가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발효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잠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미국 그동안 좀 잠잠했던 화웨이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화웨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5G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3일 지난주 월요일에는 그래서 이노와이리스를 추천드렸었죠. 근데 모베이스도 일단은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동사는 사실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실질적으로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쪽에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이 기업 자체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지난해 3분기 이후에 베트남과 인도에서 생산되는 보급형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채용이 확대돼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지난 7월 달에는 유상증자와 대여금을 통해서 153억 원의 자금을 마련, 국내와 베트남 자동차 램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트렌드는 아무래도 자동차 전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이런 모베이스와 같은 중저가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역배열 전환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저점 구간만 지지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이 구간 돌파한다면 좀 더 강한 상승 기대할 수가 있겠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800원, 2차는 6,300원, 손절가는 4,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모베이스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21선 현재 간당간당 하는 위치에 있어요. 완전하게 이틀 했을 경우에는 위험관리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1차로는 21,300원, 2차는 23,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500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모베이스 함께 오늘 이야기 드린 종목 1차 5,800원, 2차 6,3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4,900원 짚어드렸으니까요.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뉴즈스탁 일기예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호준 이사님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